자, SOL입니다. SOL이 지금 오르르르 날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주봉 보시면은 올라가고 있는데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이거 뭐 다른 거보다 지금 아마 올해 실적과 배당률은 작살이가 날 거예요. 올해 배당은 뭐 4,000원, 뭐 5,000원? 대충 5,000원의 배당을 보시면은 지금 107,500원 보시더라도 지금 4.6%예요. 4.6%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이게 싸냐 비싸냐를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 SOL이 지금 여기서 돈 더 벌면은 배당 더 줄 거예요. 돈 더 벌면은 배당 더 주겠지. 왜냐면 얘는 배당 성향 30% 유지하니까. 돈 잘 벌면은 30% 무조건 때리는 친구들이고, 올해 뭐 17,000원 뭐 많이 보면은 뭐 2만원까지 EPS 보던데 2만원 EPS 보시면은 대충 2만원 보면은 2만원에 30%면은 6,000원이죠. 지금 6,000원에 107,500원이면은 배당률 5.58%예요. 그래서 얘를 지금 미국에서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기준 배당률은 오히려 지금 배당률이 4%밖에 안 나와. 근데 어떻게 된다? 올해 돈 더 벌면은 얘 배당 더 주겠지. 그럼 얘는 주가 더 올라간다라고 배팅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봉 보시면은 SO일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올라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SO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얘가 그래서 엑소모빌처럼 돈 잘 벌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엑소모빌처럼 돈을 잘 벌어가지고 만약에 1조를 번다 그러는데 막 예를 들어가지고 자 1분기 1조, 2분기 1조, 3분기 1조, 4분기 1조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얘 4조 벌고 4조 벌면은 대충 당기순이익 뭐 3조 5천억 나와버리면은 올해 배당률 지금 기준으로 10% 넘게 날아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외국인도 계속 어떻게 보면은 ETF 매수 자금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 시간 같은 경우에도 삽니다. 많이 사요. 자, 그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 앞으로 유가의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 관련돼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국제유가를 연말 기준으로 100달러 유지라고 보는 의견이 많아요. 왜 그러냐? 지금 주말 사이에 유럽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지.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요렇게 러시아 원유를 금수 조치한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엔 유럽에 있는 에너지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는 거지. 소위 말해서 브렌트유 갖다 써야 되고, 거기다가 우리 중동에서 각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서 또 갖고 와야 되고, 미국에서도 그 텍사스 원유 계속 들고 와야 되잖아. 그럼 얘들이 에너지 겁나 올라간다는 소리거든. 그러고는 원래 미국에서부터, 원래 중동에서부터 수입하던 아시아 비싸게 갖고 와야 된다는 소리. 그런 관점에서는 100달러 위로 유지가 될 거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반박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은, 야 이란이 들어오면은 이란의 원유는 가격 겁나 낮출걸? 그러면 이게 100달러 유지가 안 될 거리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게, 그냥 러시아를 나토에 낀 까주면 되지 않을까? 낀 까져서 삐져서 빙하는 거 같은데. 나토에 낀가준다고? 러시아가 실제로 나토에 가입하려고 가입 신청서 낸 거 아시죠? 실제로 러시아가 나토 가입 신청서를 냈었어요. 냈다가 응? 이러고는 다시 네가 가입하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러면서 결국에는 가입이 철회되긴 했는데, 지금 러시아를 가입시키기에 늦었죠. 그리고는 지금 오히려 러시아는 전쟁을 해보니까 러시아 할만하거든. 진짜 뭐 스위프트 제재받고 뭐 제재받고 골로 갈 줄 알았는데 골로 안 가거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한은 수행하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군이랑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한판 했을 때 개썰리면 이제 러시아는 없어지는 거야. 러시아 없어지는 거야. 이번에 돈바스에서 한판 했는데 딱 밀리면은 러시아 국민들이 러시아 등을 치고,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러시아 보고는 청나라 되는 거지. 우리 청나라 보시면은 말 그대로 청나라가 어떻게 골이 났냐. 처음에는 와 중국이다 이러고 난 뒤에는 영국이나 이렇게 뭐 다른 열강들, 서구 열강들이 눈치 보면서 야 그 옛날에 청나라 그 중국 그 멋있었다 해, 그 동방경물록 잘 읽었다 해 이러면서 우리는 중국을 존중한다 이러면서 쓱쓱 하다가 중국이 아편이를 노 이러는 순간 뭐? 내 돈줄을 네가 노? 이러면서 안 되겠어, 한번 찔러 봐야겠어 하고는 쓱 찔렀지. 그리고는 홍콩 앞을 봉쇄를 합니다. 근데 봉쇄했더니 청나라가 야 저거 밀어 이랬는데 안 밀리거든. 밀어했는데 안 밀렸단 말이야. 그러고 난 뒤에는 오히려 중국이 탈탈 털렸죠. 물론 그 당시에 청나라가 서태후, 요 서태후 이 아줌마만 없었으면은 이겼을 수도 있어. 근데 청나라 당시에 완전 내부가 썩어 빠져가서 서태후가, 이 서태후의 만행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나이 60, 70 됐는데 20살 남자를 데리고 와서 그 격한 정사를 치르고는 그러고 뭐 했다? 죽였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청나라의 그 서태후라고 하는 그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사치를 누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청나라가 이때 안 밀렸다라는 분석도 많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항해술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청나라가 밀릴 만한 그 건덕진 아니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대가리가 썩으면서 골로 갔죠. 자,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청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홍콩 뺏기고 칭다오 뺏기고
실제로 칭다오는 독일이 먹었고요. 홍콩은 영국이 먹었지. 그래서 칭다오의 맥주가 유명한 거 아니요. 그 우리 맥주 형들 들어와가지고 그 맥주 공장 지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청나라가 가리가리 찍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청나라가 이러다가 공산주의 그러더니 이래가지고 수논 마오쩌둥 이러면서 쪼개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시면 러시아도 결국 이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청나라 될 수 있다는 뭐 그거지. 지금 푸틴이 미쳤잖아. 뭐가 달라? 푸틴이 서태후랑 다른 점은 하나지. 서태후는 남자에 미쳤었는데 아니면은 이게 그 화려한 그 북이 영화 사치에 미친 거지. 근데 푸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에 미친 거 아니야. 그죠? 러시아 마더 러시아를 소련을 복구해야 된다 이 지랄하다가 결국에는 골로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뭐에 미쳤어요? 돈에 미쳤잖아 푸틴도. 그 엄청나게 많은 석유를 판매하고 원자재를 판매하는 그런 국가들 다 푸틴 친구들. 이 러시아가 정상인 국가는 아닙니다. 푸틴 친구들이 그 기업들을 다 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형은 돈에 미쳤고 이 돈에 말 그대로 본인 돈이 사치 때문에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 형도. 그럼 같은 건 이거거든. 썩었지. 청나라랑 러시아랑 결국에는 러시아는 지가 이길 줄 알고 먼저 찌른 거고 서태후도 보면은 중국이 아편으로 썩어가니까 먼저 선전포고 한 거잖아. 아편 몰아내라. 그랬다가 지금 둘 다 골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오히려 이게 러시아가 이번에 전쟁에서 지고 확 밀려버리면은 유가 빠질 수 있어요. 러시아의 오일이 잘못한 건 아니거든. 러시아의 정치와 러시아의 구조와 러시아의 경제, 러시아의 그 지도부가 잘못한 거지. 오히려 러시아가 전쟁에서 확 져가지고 싹 밀려버려. 그러면은 국제유가 어디로 가냐? 응? 그럼 오히려 국제유가 빠지지. 왜? 러시아에 있는 그 에너지 오일, 에너지 기업들을 인수해버리면 되거든. 유럽의 자본들이, 미국의 자본들이. 그럼 그게 러시아 기업이에요? 아니지. 러시아 국민들이 그 굶고 하는 게 본인들이 잘못해서야? 아니지. 푸틴이 잘못해서지. 그 러시아에 있는 윗대가리만 싹 밀려나가면은. 그죠? 뭐 러시아 혁명이 그 제2의 볼셰비키 혁명 그런 게 또 날 수도 있단 말이지.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러시아가 다시 모스크바로 이름을 바꿔. 모스크바 공국으로. 모스크바 공국이 소련이 됐다가 소련이 러시아가 됐다가 러시아가 다시 모스크바 공국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이름 바뀌는 거거든. 그러면 국제효과는 떨어질 수도 있죠. 제일 큰 문제가 이거니까. 오히려 러시아가 자멸하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러시아가 자멸한다고 보면은 무엇이 문제냐? SOL 투자는 문제지. 국제효과 떨어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재무제표 보셔야지. 재무제표 이거. 국제효과 빠지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S오일이나 이런 데 에너지 관련돼가지고 투자하기가 애매한 게 모든 사람들은 러시아랑 장기화가 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뭐 지금의 현 상황, 현 정치, 푸틴의 권력이 유지가 될 거다라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지고 푸틴이 권력을 잃는다면 러시아가 말 그대로 그냥 러시아랑 국가가 해체가 되는 게 아니고 러시아의 경제 구조가 해체된다면은 야 그러면은 이거 국제효과 유지가 되냐라는 거죠. 지금 가격. 그러니까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국가가 망하는 게 아니고 푸틴 몰아내고 다른 대통령들이 들어오고 아니 저희 이라크 봐봐 지금 아니 시리아 봐봐 독재자 딱 죽고 난 뒤 뭐합니까? 다른 정권이 들어섰잖아. 친미 정권. 그래서 만약에 친미 정권이 들어온다면, 친유럽 정권이 들어온다면 러시아 라인이 싹 숙청되고는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어라라라 국제효과가 빠지면은 이거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효과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되면은 야 이거 작년에 잊어버렸던 거 올해 토해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전 지금 유가에 배팅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래서 S오일은 본인이 잘 판단하고 가셔야 됩니다. S오일 혹은 내가 에너지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냐. 지금 앞으로도 향후 국제유가가 계속 고공행진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거를 매수 혹은 상방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국제유가가 이란이 다시 진출하는 게 됐든 미국이 증산을 하는 게 됐든 아니면 뭐 소비 둔화가 됐든 국제유가는 공급도 문제지만 수요도 문제예요. 지금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수요는 유지가 되니까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나는 경기 침체를 생각해. 그럼 뭐예요? 수요가 떨어져 버리면은 그럼 이 가격이 떨어지겠지. 경기 침체를 생각하는 사람들 기준에서도 에너지 업종은 투자하면 위험한 거거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내가 S오일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유가를 봤을 때 S오일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S오일과 엑소모빌이랑 대충 보면은 비슷해. 엑소모빌 지금 배당률 4%라 그랬고 S오일 배당도 3.5% 정도입니다. 크게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로 에너지 가격을 놓고 뭔가 ETF 자금이 왔다 갔다 하면서 S오일도 어떻게 보면 아람코의 계열사기 때문에 전 세계 최대 기업이죠 아람코가. 그래서 이걸 보시면 외국인이 사는 것도 이거는 당연한 이유가 되긴 합니다. 아람코 한국 지부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란 핵카피에 러시아 휴전이면 에너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죠? 러시아 휴전이 또 어떤 옵션으로 되는지는 중요하긴 한데 일단 이란 핵카피라는 것 자체도 에너지 가격을 떨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에너지 가격이 조금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원자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자재는 계속 뭐 포스코나 이런 데나 아니면 뭐 고려안 이런 데를 말씀드린 이유는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연이 실제로 재고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코로나 이전부터 재고가 점점 떨어졌어. 왜? 전기차에 대한 투자 때문에.
때문에, 니켈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에 대한 투자 때문에, 구리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에 대한 투자 때문에 걔네들은 러시아가 있든 없든 계속 떨어지던 친구들이거든. 그래서 그거는 러시아가 오히려 그 휴전이 되고 뭔가 뭐 러시아가 정상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수치상으로 이게 공급 부족이니까 그런 변화에 올라탈 수 있는 원자재 기업은 별 신경 안 써도 투자를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제유가는 지금 변수가 너무 많다라는. 저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굳이 리스크가 있는 쪽을 들어가야 되냐라고 보이는 거죠. 수급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미 늦었다라는 게 들어가기 늦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이러면 안 되겠지만 저는 이거 반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반복? 등락의 반복. 그러니까 에너지 업계가 지금 뭐 이렇게 뭐 올라가는 건 좋은데 올라갔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요게 반복된다고 칩시다. 할 말 있어? 없어. 반복돼도. 할 말 있어? 없어? 없어. 반복돼도. 장기적으로 오히려 석유 산업은 탈탄소라는 것에서 상당히 좀 이게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저는 요 관점에서는 저는 S-오일은 고민 많이 하시고 투자하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S-오일을 바라보고 있고, 냉정하게는 배당 놓고 들어가면 나쁘지 않고, 앞으로 석유 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사라지지 않을 산업이고,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내연기관이 하루아침에 안 없어져요. 2025년 2030년 기준으로 2030년이 돼야 내연기관이 뭐 서울에 진입을 하니 못하니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적어도 앞으로 7년 8년 계속 휘발유 경유는 쓰일 거예요. 대신에 휘발유 경유에 대한 추가적인 자원 투입은 없을 거기 때문에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그 에너지 가격이 100달러가 될 거냐, 90달러가 될 거냐, 120달러가 될 거냐, 그런 좀 장기로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장기 평균상에서 지금 에너지가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과열되어 있는 상황은 맞죠.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만 들어가는 게 어떨까? 저는 장기 투자할 만한 자리는 지금 아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투자 아이디어가 S-오일은 근본적으로 늦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얘는 이미 3월 14일부터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른 차트가 이 친구도 있지만 LNF 보시면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2차전지. 그럼 2차전지를 살 거냐 에너지를 살 거냐 보시면은 저는 2차전지가 낫다라는 거지. 비싸도. 배당은 없지만 많이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업종은 기존의 S-오일과 같은 이런 석유 업체들의 파일을 뺏어오는, 말 그대로 이쪽은 저무는 산업. 그러니까 100년 전 기준으로 얘들은 철도 산업이야. 그 철도 산업이 줄어들고는 그 다음부터 누가 떴어요? 비행기나 아니면은 우리 개인 모빌리티가 떴지. 그러고는 철도가 죽어버렸잖아.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S-오일은 제가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S-오일 에너지 가격 동향에 대한 생각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